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이 캔들과 단타에 대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. 이제 뭐, 웬 뜬금없는 캔들이냐,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게 왜 그러냐면, 캔들이 잘 안 맞죠. 어떤 캔들 패턴을 이렇게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잘 안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, 이게 거래량,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그 왜곡하기가 좀 힘든데 그 캔들 같은 거, 봉 같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루 뭐 동시 호가나 뭐 시가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캔들을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요새 개미들도 이제 캔들 분석을 잘 안 하는데 그 그렇지만 이 캔들이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빅풋이라는 거죠. 이게 빅풋이 뭐냐면 전일 그 평균가입니다. 이게 이제 주가가 전일 평균가 빅풋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올라타고 걸어 다니면 이게 상승 추세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 하락 추세인 겁니다. 그것은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 법칙 같은 거죠. 일 다음에 이가 오는 것처럼 전일 평균가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주식이 상승할 수는 없어요, 절대. 그 뭐 물리적으로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. 근데 예전에는 이 이제 비풋이나 아니면은 뭐 지지, 저항 값들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. 이게 차트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.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. 요새 그렇게 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보조지표로 그게 다 제공이 되니까.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항값이나 지지값들을 이렇게 차트에 깔아놓으셔 한번 깔아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게 보기도 힘들어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풋 하나만 저항값 뭐 1차 저항값, 2차 저항값, 지지값들 다 지우고 비풋 하나만 깔아놓고 이제 그걸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당일 종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너무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. 예,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그 전일 2차 저항값 위에서 주가가 이게 떠서 시작을 한 거죠. 갭 상승을 한 겁니다. 갭 상승을 한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저항값을 터치를 않고 이제 상승해서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오늘 그 비풋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높은 비풋 값에서 비풋 값보다 높게 시작한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매수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. 이제 푹 하고. 이제 그런 차트를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. 그런 게 특히 이제 코스닥 잡주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론서에는 나오는데 대한민국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제 그런 겁니다.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캔들이 주는 정보 중에 이제 뭐 아까 비풋이나 저항값, 지지값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각이죠. 각도 이제 지그재그라는 보조 지표로 물론 제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아마 투자자분들은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
내가 봤을 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육안으로도 이렇게 굳이 선을 긋지 않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단타를 하다 보면 주가가 아침에 급상승을 합니다. 그럼 상승각이 가파르죠. 상승각이 가파르고 하락각이 완만한 이런 주식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렇게 보시다 보면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승각이 가파르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주식을 사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. 쉽게 얘기를 해서 이,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은 해야겠는데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처분을 하자니 계속 떨어지겠고, 응? 하다 보니까 이제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는데 올리면 누가 따라붙을 것 같고 하니까 자연스레 이 상승각이 가파라지고 서서히 내리면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. 하락각이 완만한 겁니다. 완만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송 이 주식 방송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 VI가 과연 개미를 위한 거냐? 어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것은 세력들을 개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.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비프값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1차 저항을 뚫고 2차 저항을 뚫고 3차 저항이 어디냐면 법적 한도치 즉 상한가입니다. 2차 저항값을 벗어난 주가는요. 근데 이제 상한가를 30%로 해놓고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자신이 없는 거야. 그래서 VI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저항값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응? 그 개미들로부터 달라듣는 개미들로부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. 원래 이제 VI 제도 같은 경우는 상승 VI는 있으면 안 돼요. 하락 VI는 있어도. 근데 이게 참 제도가 잘못된 건데 나는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전처럼 15%로 만들되 VI를 없애라.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런 세력들이 개미를 갖고 노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악용이 되거든요. 이게 지금 VI 제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그 캔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, 즉 지지값, 저항값, 그리고 비풋, 전일 평균값에서 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 보고 그다음에 각을 보고 이게 과연 매집형 각인가 분산형 각인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뭐 굳이 여러분 앞에서 뭐 음봉 양봉의 뭐 머리값 뭐 다음 음봉에서의 뭐 밑값 중간값에서 스타트한 값이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게 낡은 것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보조지표에서 다 제공이 돼요. 이게 단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수기로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내 임의에 맞춰서 윗꼬리 아랫꼬리 다 자르고 몸통 일정 부분에서부터 거래량이 동반된 그 지점에서 임의로 이걸 내가 그을 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비풋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에 좀 한계점 같은 게 있고 이걸 잘못 보면은 또 크게 당할 수 있고 이 속이는 방법들 이 차트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가 이런 속이는 유형들을 잘 알지 못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저 캔들을 통한 투자 방식은.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투자자들을 속이는 유형들, 이 비프 값을 과연 그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, 거짓 비프 값을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고 또 방송이 되면 방송 여력이 되면 할 텐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주어진
이 캔들을 통한 투자 방식은 자 비프값이 있습니다. 그럼 비프값 위에서 시작한 주가는 이게 상승 모멘텀 추세가 상승 추세다. 비프값 밑에서 시작한 것은 하락 추세다. 근데 이제 저항선 뭐 쉽게 얘기해서 2차 저항선을 뚫으면 원래는 이렇게 쭉 뚫고 간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상승각을 또 보셔야 돼. 왜냐하면 상승각이 가파른 상승각이 2차 저항선을 뚫었다고 해서 야 얘 가 이렇게 100%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이거 좀 여러 차트를 여러 번 보고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. 이 캔들을 통한 투자 방식은.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제 아까 단타를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이 캔들 이 하루 이 주가에 대한 이 움직임을 이게 파악하지 못하고는 이게 원래 단타를 하면 안 되거든요. 이게 뭐 다른 분들은 단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원래 제가 제 나름 좀 보수적인 그런 어떤 투자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찾아보려고도 하고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방송에 나오지가 않더라고. 야이 뭐 예전처럼 뭐 봉 이렇게 보여주고 야 여기에서 뭐 시작했고 여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. 근데 이제 저같이 이게 이제 비풋이나 지그재그나 아니면은 그게 뭐죠?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이중지수 또는 삼중지수 같은 어떤 지표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걸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투자 방식이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 캔들을 이용한 단타는 비프값 위에서 시작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비프값 이하에서 시작하면 하락 추세로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얘가 이제 상승 추세가 1차 저항선을 뚫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프값에서 발바닥 딛고 시작한 주식을 에너지 값이 많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샀단 말입니다. 1차 저항선 뚫고 2차 저항선 뚫고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. 쭉 기다렸다가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VI 맞고 이제 또 찌글찌글해지는 겁니다. 이게 VI 나올다 싶으면 후딱 던져야 돼 이게 원래. 그러지 않고서나 이제 상승각이 조금 완만하다 이게 VI 안 맞을 각이다 싶으면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. 이제 저의 단타 방식은 그랬고 뭐 그렇습니다. 자세한 얘기를 좀 더 이제 생각나면 해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뭐 화면을 봐가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